안녕하세요.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 논술 책자로 옛날에 이제 주부 독서에 가르치다가 다양한 파일들을 한 50가지 정도, 100가지 정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때 만든 하나의 파일로 고정관념, 창의력과 관련돼서 종합 수업으로 녹화합니다. 자, 달걀 하면 떠오르는 게 있겠죠. 달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닭은 진화론 쪽은 닭이 먼저고, 창조론 쪽에서는 이건 창조론 쪽은 닭이 먼저고, 창조론 쪽으로. 진화론 쪽에는 달걀이 먼저다. 세포니까. 진화론 쪽에는 닭이 먼저다. 이렇게 소양풀 잡고 건너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이냐, 생달걀이냐, 이렇게 회전해본다는 거. 여러 가지 달걀과 관련된 거,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달걀로 고정관념 깨기, 콜럼버스 이야기, 제일 유명하죠. 달걀 세우는 거, 진짜 세우는 거. 콜럼버스의 배경식, 항해 이유, 삶은 뭐냐? 삶은 달걀이다. 이렇게 유머.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보는 걸 좋아하는 동아쌤입니다. 자, 그럴 수 있을까? 아말카레렉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가 아니라 아프리카계 페니키아인이라고 하고 원주민도 살죠. 창조적 생각, 발상, 생각을 전환해 이렇게 고전적으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럼버스한테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대단하냐라는 의미로 한다면 파격을 통해서, 그죠? 파격을 통해서 결과를 달성시켰다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에 허점도 있어요. 달걀을 세워봐라. 깨지 말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나는 달걀로 무엇을,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어야죠. 자, 나는 달걀로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싶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야 깨죠. 그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놨다는 것이고, 이 결정을 내려놓은 거를 또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깨지기 때문에 이 결정조차 없을 때는 이게 고정관념조차 모르죠. 근데 어떨 때 고정관념이 잘 깨지냐면 이 결정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는 깨지는 느낌이 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보면 항해를 하는데 믿었지 않았어요, 콜럼버스가. 그때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콜럼버스는 양쪽에다 구멍을 내고는 마시고 그렇게 달걀을 세웠대요. 그런데 이렇게 선원들이 이걸 보고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 이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서 안전한 항해라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여기에서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신대륙을 가면 이 바다 끝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도 평평한 지구 하면 유튜브에 떠있지만요, 그러니까 바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후원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죠. 그때 저 막대한 금은보화를 싣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동방에 있는 금은보화를 약탈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 영웅이겠죠. 그런데 한 명이 조롱하듯, 아니 당신이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데 배를 저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소, 그쵸? 그 배 저어가기만 하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배를 저을 생각을 못해 떨어져 죽으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한번 달걀을 세워보시오 했더니 못 세워요. 그래서 모서리를 깨서 세워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깨서 세우면 누가 못 깨웠어. 바로 그거요. 누구나 남이 먼저 한 것을 보면 따라하기 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했지만 실행도 했다. 그러니까 실행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 콜럼버스의 달걀. 이 사람은, 콜럼버스는 요 달걀의 요 부분, 앞부분과 요 부분을 깼죠. 근데 달걀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약간 뾰족하고. 그러면 이 달걀 통에다가,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쓸 때는 두툼한 걸 위로 하고 뾰족한 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보관해야죠. 자, 깨트리지 않고도 세울 수 있습니까? 바닥에다 모래나 소금을 간단하게 조금만 뿌리면 세울 수 있습니다. 깨트리고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죠. 과격한 결과. 조건이나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과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것은 깨트린다. 그럼 희생을 불가피하게 여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달걀을 깨는 것은 이를 망치는 결과를 만드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읽으며 왜 사람들은 달걀을 세우지 못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이렇게 균형 맞춰서 정말 세울 수 없을까?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길게 세운다는 거겠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건 누있다고 하겠죠. 이거나 같을 수도 있는데, 자, 세우는데 달걀을 아무 도움 없이 세워라 라는 게 기본 조건이겠죠. 달걀만 균형을 잡아서. 이 달걀을 균형을 잡아서 세우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근데 세운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고정관념이 고정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고정관념은 생각이 고정된 이유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승대칙이나 풍습, 개인의 한계들이 약속된, 달걀을 세워봐. 못 세운다는 거죠. 사람들은. 못 세운다는 것이고, 이 달걀을 세워봐. 그랬을 때 아무 도움 없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라는 의미가 있는데, 손으로 깼다. 그럼 도구를 사용한 건가요? 도구를 동원하지 않고, 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논란이 있을 만큼, 그 고정관념,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승된 지식을 약간 비틀어서 넘어간 거겠죠. 비틀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이유는 이 고정관념은 안정돼요. 반면에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변화 욕구를 가지고 점점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장한 나무가지는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데 연약한 건 탄력적에서 휘청휘청합니다. 탄력적 사고로 발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 사고를 하다 보면, 그죠? 딱딱하게 굳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어나죠. 일반적인 해결 방법, 상식적 접근, 거듭 실패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고정관념을 인식하지 못할 때 계속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화를 찾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뭔지를 찾죠. 자,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이고, 이 고정관념은 넘어서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럼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겠죠. 콜럼버스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달걀을 세우기의 일화. 그렇죠? 또 선원들의 사고 과정을 유추해보면 이렇습니다. 달걀은 타원형이다. 타원형은 세우기 힘들다. 하지만 발상한 차이 이렇습니다. 선원의 경우는 세우기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수없이 반복하죠. 근데 균형 감각이나 반복에 수많은 연습이 안 되니까 쉽지 않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달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선원들의 판단이었고, 콜럼버스는 타원형은 세우기 힘들다. 그냥 세우려면 고도의 균형감이 필요하다. 균형감각이 필요 없이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자, 그러면 타원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각진 모양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각지게 만들지 말라는 조건은 없다. 그러니까 각지게 만들자. 누구나 세울 수 있다. 누구나 세웠지만 내가 먼저 했다라는 거죠. 선원들은 생각의 과정상의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했든 아니면 하지 못했든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집중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를 세운다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세우기 어려운 원인을 일단 제거를 해봅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달걀을 깨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얘기를 하면 이제 콜럼버스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 달걀을 깬 것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트집을 잡는다면, 그쵸? 깬 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이게 논점에 벗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발상을 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할 테니까.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야, 알아야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에 충실하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면 이거 자체가 문제에 대한 분석이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이 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이 다양한 방법들이 이 조건에서 그래도 조건을 돌아가든 회피하든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는가를 생각해서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킨 것이죠. 밝혀진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방법도 좋지만 그거를 회피해서 벗어나서 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 자체 내에서 이 조건이 잘못 정해지거나 아니면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때 이 새로운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의 탈피입니다. 자, 보시면 동화는 환상만이 가득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비현실적이다, 동화는 아이만 본다, 동화를 읽어주면 감성이 커진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졌습니다. 자, 동화는 아이들의 소설이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 동화를 읽으면 이 동화 자체가 아이들이 읽기 편하게 극단화에 대해서 심성을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감동하기도 더 좋고 읽기도 더 편하고 이해도 덜 합니다. 어릴 때 읽었었던 내용만 생각한다면 어른이 돼서 다시 동화를 읽으면 아이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동화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실제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개연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화에도 현실이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꼭 판타지처럼 인간의 극단화된 욕심, 현실, 아니면 지혜, 아니면 감동, 아니면 인간다움, 이런 것들이 동화에는 나와 있습니다. 동화와 현실 관계를 가르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을 실제로 강조해도 상상력의 부분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현실을 바탕으로 보던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던 버무려서 이 두 개, 현실과 상상력의 사이에서 보던 소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아이들도 상상과 실제를 충분히 구별합니다. 자, 동화 구현만을 가지고도 동화를 충분히 읽어주는 것으로도 필요하고 또 그 읽어주는 것으로 느낌을 토론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읽은 동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자, A라는 부모님은 아직 집을 못 샀는데 만 권의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사줬고, 이제 전세를 살더라도, 그럼 이게 1억 원이거든요. 근데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전세를 하는데, 월세를 사는데도 만 권의 책을 사줬고, 이 만 권을 A-라는 아이에게 읽어줬습니다. 5번씩. 자, 놀랍게도 이 아이도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이 A라는 사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품성, 성격, 성향, 넉넉함, A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아이의 변화 이전에 부모가 변하고, 부모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 A에게 나온 B도 달라지고 C도 달라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동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가 읽는 동화가 아니라 어른이 읽는 동화도 연구해야 되는데, 동화는 아이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만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동화는 어쨌든 유아의 언어 공부의 최전선입니다. 자, 다시요. 콜럼버스 달걀이 아닌 진짜 달걀을 세울 수 있을까요? 휴지를 한 장 깔고 끈기 있게 균형점을 찾으면 된답니다. 휴지가 얼떡멀떡한 게 있다는 거죠. 아주 평평한 것보다 볼록볼록. 그러니까 요 휴지에 볼록볼록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시도하면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다. 왜 그럴까? 돋보기로 관찰하면 올록볼록 튀어나온 점이 있습니다. 달걀의 중심, 그러니까 달걀을 세워봐라. 그걸 어디다. 그러니까 올록볼록한 것만 찾으면 세우기가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아니면 이 달걀을 찾으면 우연하게 요 끝에 볼록볼록한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점이 있는 달걀. 이런 건 세울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휴지를 깔고 무게중심을 찾으면 세운다는 거죠. 자, 매끄런 유리판에서는 안 세워진다는 거죠. 자, 삶은 달걀, 날달걀 회전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서 있는 거, 회전하다가 쓰는 건 뭘까요? 자, 콜럼버스가 닷을 올린 이유는 미지의 바다에 도전한 이유,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후추, 계피, 정향료 같은 거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금은보화 막 그만큼.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항해권으로 새로운 항로를 발령해서 토르카 스페인 왕들이 그래서 향료 재료를 독점을 해서 그쵸? 그래서 부를 쌓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죠. 흘러간 옛 유머에 이렇게 나오면 삶은 달걀, 그다음 프라이드 에그 아니면 보일드 에그 삶다, 끓이다, 프라이드 튀기다, 아니면 스팀 에그, 라이프 이스 삶은 달걀이다. 간단한 문제. 자, 달걀을 깨지 않고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이게 진화론, 세포에서 닭 창조론. 자, 당신의 고정관념은 뭘까? 저의 고정관념. 그쵸? 이거를 듣더라도 댓글 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어 끝까지, 지금 한참 찍었는데요. 6페이지, 마무리까지 보는 사람은 드물다. 고정관념을 왜 깨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발전합니다. 이렇게 알이 있어서 깨지면 새가 됩니다. 새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 이 알에서 끝나면 알로 끝나는데 알이 깨지면서 살아남으면 새가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고정관념은 죽습니다. 고정관념의 장점은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흐름에 맞춰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죠? 일반적인 행동, 공통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튀지 않는다. 네모난 지구, 고정관념을 깨는 광고에서 나왔는데요. 지구가 네모나면 발생할 일들을 이렇게 써봐라. 그럼 과학 지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문제로 대학교 수준 이상에서 낼 수 있겠네요. 자, 보통 벌레가 사과를 먹는데 사과가 벌레를 먹는다. 상상해보라. 그러면 캐릭터 사과가 벌레를 먹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향기가 높아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과가 있는데 벌레가 이렇게 들어오면 피부가 상처가 안 나고 싹 피부가 머물면서 벌레가 찹니다. 그래서 이게 벌레가 나중에 향기를 잘 품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꽉 찬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는 벌레 사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살아있는 벌레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서 단백질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입을 벌레 사과를 확 깨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